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1월 24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호한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좀 빠져나가고 나니까 좀 심심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수익 실현하고 또 새로운 종목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LG전자 하고요, HD현대미포 뭐 이런 것들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유한양이라든지 대한전선 이런 거 좀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매수 중인 것들도. 그래서 그걸 다 한 번에 리뷰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종목 위주로 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요. 뭐 제가 특별히 이상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뭐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의견 드리고 뭐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LS 일렉트릭.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예상치가, 야, 이거 한 70% 딸랑딸랑딸랑 하더라고요. 잠깐 70%를 넘어가기도 하고. 자, 어쨌든 지금 뭐 이 정도 추세에서 지금 뭐 우리가 바로 수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좀 더 줄기면서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릴 때는 뭐 쉼없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배드 시그널이 확실히 나타나는 그 순간에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LS 일렉트릭 100% 수익이 나는 그런 귀여움을 토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80%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4,000원 정도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그 정도는 생각해보고 가고요. LS 마린 솔루션 요거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LS 마린 솔루션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LS 그룹 중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투자하기가 포인트가 좀 되는 종목이 LS 마린 솔루션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라서 조금 개념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시간 끌고 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타트 라인은 여기였고요. 분명한 건 저는 그래요. 2만 원 이상은 간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LS 일렉트릭이 너무 빨리 달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수익 실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LS 마린 솔루션 이거 가지고도 또 갈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중간에 또 이렇게 차고 들어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LS 마린 솔루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치가 돼가 좋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어쨌든 의견을 계속 드릴 테니까요. 제 의견 따라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참조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오늘 아침에 딱 출근하는데 이렇게 뭐 내용을 좀 봤거든요. 또 조금 뭐 매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고요. 그냥 차익물 잠깐 휴일 앞두고 나와서 요거 진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두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는 아마도 상당히 많은 또 뉴스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기간 조정 중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들은 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하방으로 때릴 거고 좋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상승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계속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월 달까지는 악재는 터질려면 이유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린 결과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냐 아니냐 뭐 안 하는 분들 투자 안 할 거니까 돈이 안 들어올 거고 투자하는 분들 계속 매수할 때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방산주에서는 우리가 한화 시스템이 메인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잘 가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뭐 외국인, 뭐 기관 이렇게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가는 쪽 계속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여기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너무 빨리 빼버리면 지금 뭐 급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새롭게 포트폴리오 들어가는 분야가 조선업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돈을 자금은 다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몇 종목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또 들어가면 된다. 회전은 만들어내는 거다.
올해 조선업 갖고요, 수익을 한 번 정도 또 만들어내야죠.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만들어냈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산에 뭐 현대, 롯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걔네들 뭐 두고 벤치마크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탄력성이나 수익성 계속 거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그널, 이런 시그널도 여러분 참조해 주세요. 한국항공우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제가 좀 하방 쪽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연습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고요. 오늘 뭐 이런 날이잖아요. 예, 이럴 때 매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뭐 이게 포트폴리오 집어넣은 이유는 한국항공우주는 저도 이미 이제 한 60에서 70% 정도 사이에 그 종목 비중을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봉 제가 그려진 자리,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 평균 매수 단가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고요. 근데 기다려보죠. 일단은 앞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필리핀 수주 이슈라 하고요. 지금 매출 4분기 때 수주했던 내용들 이제 돌아가는 거. 또 보잉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기체 납품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실적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멘텀은 아마 필리핀 FA50 관련된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본 실적이 어떻게 돼요? 221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내려가서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6회공 우주까지 통칭해서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드렸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고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영상 리포트 올린 것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두산 박해 현대건설 어때요? 우리 좋죠, 여러분? 여기 굿입니다, 그죠? 요거는 여기 그러면 요거 잘 가고 있어요. 뭐 현대건설은 오늘 18%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18. 욕을 하네 내가. 미안합니다. 욕 나와도 괜찮죠? 이 정도면 그죠? 여러분, 그죠? 예. 분명히 이 종목은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곧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연휴가 좀 있으니까 오늘만 넘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요. 우리가 열흘 동안 적어도 그래서 설날 그 연휴 끝날 때까지 고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 사이에 대체적인 이슈나 소식들은 다 나오니까요. 뭐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잘 넘기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각캔바이오 우리 스타트 라인은 여기입니다. 아시죠? 네, 이게 제가 이 아래쪽에 있는데 요 기준으로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뭐 얘는 21%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뭐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 현황은.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점이 조금 더 제가 보는 아주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는 얘만 하나 남겨놨는데 센테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 포인트 계속 보고 있어요. 유한장에 하고요. 유한장의 SK바이오팜, 이거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 유한장의 SK바이오팜은 다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거 지금 수급이나 내용들이 좀 지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한정 오래 들고 있으면 또 지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들고 있는 게 지금 한 달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 낼 건 내고, 눌리면 다시 매수하거나, 또 달리는 거 다시 올라타거나 할 거예요. 특히 유한양하고 SK바이오팜이 중국 진출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월 달 중에 뭐 기회가 또 되면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 뭐 이렇게 우리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잘 올라갔습니다. 이게 눌리는 건 뭐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느냐 근데 결국 뭐 21일평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봉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턴어라운드 시그널 1번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SL인데요. 1번 시그널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가는 거 제가 충분히 설명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안 팔겠다. 그냥 밑에서 더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어쨌든 제가 볼 땐 지금 관세 전략,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이제 바로 즉시 이렇게 대단위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뭔가 나타나긴 할 텐데, 뭐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부품 쪽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올리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받는 건 물론 전방업체가, 그래서 전방업체가 항상 보면 제일 힘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에스대 전방에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에서 막 영업도 해야 되고 정책 영향도 받고 그죠? 현대차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다 전방에 있는 애들은
그런 또 전투력이 좀 강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그 환경이 매크로가 다 갖춰졌을 때 또 엄청나게 또 주가가 달리는 그런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스윙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한국 걸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저 아래쪽에서 계속 뭐 평단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포트폴리오 메인으로 올라오진 않았고요. 한국 걸마는 우리가 여기서 잘 매수해서 요 구간이죠. 이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항상 보면 상승 파형이 한번 나온다. 이평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한번 올라갔다 눌리는 거. 이건 충분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나타난 이런 교차 구간들 나타나잖아요. 이 구간은 항상 보면 이제 그 트레이딩 부분에서 엉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시그널을 잘 안 보이거든. 사람들이 헷갈리거든. 이거 정말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2분기부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장 이게 막 해서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서 쭉쭉쭉 치고 나가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뭐 잘 팔리겠죠. 화장품 뭐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 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아이돌 뭐 이런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뭐 K푸드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그 좋은 또 우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냐. K뷰티, 뭐 K드라마 뭐 이런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볼 땐 여기 221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여기가 기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은 무조건 싼 거니까 그냥 쫄지 말자. 우리가 다 봤다 이거지. 뭘 봤냐면 바닥을 봤다 이거예요. 나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입니다. 주가가 뭐 예를 들면 바닥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 어쨌든 현재적인 부분에서 보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홀드 앤 드리블 가야겠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시그널만 보세요. 이런 시그널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좋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매수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수가 다 마무리됐나 안 됐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력은 30% 여력은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어디요? 하방으로 한번 꾹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거기서 평단 조절을 조금 더 메이킹을 좀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왔어요. 이렇게 100원 내렸습니다. 예, 100원 낮추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아래쪽엔 조금 여력을 남겨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구정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이렇게 올라갔고요. YY 대비, QOQ 대비 성장성. 어차피 이건 거의 확정적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게 확정적 사건인데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오르지 않을 확률은 매크로밖에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텔리안 테크도 앞에서 얘기 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모양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스타리크가 인공위성 통신,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유텔에서 원앱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궤도 인공위성 안테나 같은 경우는 매도가 분명히 잘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선박부터 한국까지 또 오지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또 방산에서도 필요한 것들이고요. 납품 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텔리언 테크 이제쯤 정도면 볼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마 이게 내려갈 거라서 벌써 더 내려갔겠죠. 지금 상당히 매수 공방이 있고 이 정도 포지션이면 우리가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거다. 언제 올라가냐?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것이다. 기관은 눈치가 더 빠르다. 그 눈치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보면 주가가 쏠림 현상 등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7, 8%, 8%착 치면 우리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미리 매수해놓고 선 보유자 영역에서 줄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우리가 어떻다?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배드 시그널에서 버려버린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는 거죠.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이제 GS 리테일이라든지 제가 또 염두돼서 또 걱정이 돼서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죠. GS 리테일, 모습, 그다음에 휴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음봉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보일 때까지 건드리면 안 됩니까? 예, 양봉이 보일 때까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리고 양봉도 하방에서 생길 때, 전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구두로만 좀 설명드리면 하방으로 내려가자면 되게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그럼 바로 양봉 들어올 때
또 매수를 또 해주는 그런 전략을 더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별로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근데 휴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좀 기다리면서 양봉 2개 정도 터질 때 그 자리 정도 수준에서 공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파마리스지 같은 경우는 양봉 하나 들어왔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양봉 작은 건 어떻게 돼요? 패스. 그 다음에 다음 거에 잡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OP, 숲 같은 경우도 되게 계속해서 음봉 맞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분기 정도 괜찮아질 거예요, 실적. 근데 먼저 어디가 내려가는 하락 구간에 갔다가 멈추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뭘 보고 해야 된다고요? 예, 양봉 보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제 로키님 같은 경우가 좀 급하게 매수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저는 그 걱정이 좀 돼요. 그렇게 급하게 매수도 나름 스킬업을 조금 시켜가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논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자 복잡한 스킬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락할 때 뭐만 본다? 예, 두 번째 양봉이 기본이고 저평가 구간일 때는 첫 번째 양봉 들어올 때 잡는 거고 뭐 이런 대충 큰 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다음에 리바운딩 할 때요. 더 수익도 극대화되고 내가 그러니까 손절을 칠 때도 손실률이 적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종목을 수익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거예요?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수익 내는 것하고 손절 치는 걸 정리할 때 이 손절 치는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적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연휴에 무사고로 잘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요. 돌아올 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집에 와서 뭐 비즈니스 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느끼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어디 갔다 집에 올 때 상당히 빨리 가려고 합니다. 집이 되게 좋은가요? 좋아서 빨리 가려고 하나요? 집에는 편안하게 쉬러 가는 거니까 몸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 없이 안전하게 잘 고향길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 갈 이유가 없어요. 제 집이 고향이라서 좋은 하루, 좋은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